자, 두 번째 단원 얘기 좀 해보자. 자, 일단 요 단원의 최대 핵심은 첫 단원에서는 어쨌든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한다라는 사실을 공부한 거 아니겠냐? 그럼 요 단원의 핵심은 인수분해가 안 될 때에도 방정식의 해는 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되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요거예요. 자, 그리고 요 과정을 함축한 게 조금 이따가 얘기할 근해 공식이야. 자, 그럼 일단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는 언제 하느냐? 방금 말한 대로 주어진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쓴다. 자, 그럼 니네 선택지는 이제 앞으로 딱 두 종류인 거예요. 딱 2차 방정식 해를 구하고 싶어. 인수분해가 된다? 하면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 오늘 공부하는 걸 이제 써먹겠다라는 거. 경우의 수 두 가지야. 인수분해가 될 때 풀이와 안 될 때 풀이. 자, 그럼 일단 아이디어가 뭐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했잖아. 그럼 제곱근 때 니네가 기초과정부터 제일 많이 봤던 식의 표현이 이거였죠. 자,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a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a라는 숫자를 x라는 숫자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었죠. 누구의 제곱근? x는 a의 제곱근이라 그걸 식으로 나타냈을 때 뿔마 루트 a입니다 라고 표기를 했었지. 자, 제곱근 첫 단원에서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요 빨간색 식 모양으로, 자, 요 빨간색 식 모양 미안해. 요 빨간색 식 모양으로 식 변형 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말로 쓰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입니다를 바라보게 되면 자, 잘 들어라 일단. x제곱은 4를 이용해서 x는 그 x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 인수분해 돼야 돼요. 이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이 되기 때문에 x는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근데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인수분해 된 걸로 공부했는데 해가 이거인 거 부정할 수 없이 무조건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라고 잠깐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최면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 x값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잘 들어라. 이거 제곱근 때 한 거지. 니네 2차 방정식 모를 시절이잖아 이거. 그때 이거 x값 어떻게 찾았어? 제곱근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했죠.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x가 어떤 녀석인지 찾았죠. 그럼 그 x를 이제 방정식의 해라고 잠깐 생각을 해봐. 이거 이제 우리 시선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인 거잖아. 2차항이 있으니까.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제곱근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x를 다이렉트로 찾아내겠다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자, 근데 저 개념을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x제곱은 4를 2차 방정식을 모를 시절로 잠깐만 돌아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우리 뭐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x가 누구의 제곱근이라는 거야? 4의 제곱근인 거지. 그래서 다이렉트로 x는 4의 제곱근이에요. 뿔마 루트 4를 집어넣어서 루트 4는 2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바로 찾겠다라는 거야. 자, 풀이만 보면 얘가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쭉 쓰는 거보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선택지가 이렇다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 게 맞고, 이게 진짜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라면 제곱근 개념을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대입해서 찾아내겠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오늘의 시작에.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갖고 잠깐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주고 얘기할게. 잘 봐봐라. x제곱이 어떤 q라는 숫자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론 일단 답을 내게 되면 x는 q의 제곱근인 거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따로 안 썼는데 이거 제곱근 때 원래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수입니다라고 써있어요. 원래. 왜? 양수는 제곱근이 존재하고 0도 제곱근이 존재하지만 뭐 이걸 등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0보다 a 값이 0보다 작으면 제곱근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공부했었죠.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거였고 여기 있는 q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제곱근 개념을 도입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원래는 깔려 있어야 돼요. 제곱근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미리 쓰는 거야. 집에서 쓰지 말고 집에서 한번 보고 해야 돼. 왜냐면 노트 정리하는 거는 복습 개념이라서 그런 거거든.
숙제가 많기 때문에 부담돼서 쓰는 너네들의 심정은 알겠지만 노트 정리에 부합하지 않는 풀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배속 올려서 써. 정 안 되면. 근데 복습이라서 내가 얘기했잖아. 개념 노트 쓰는 게 복습이기도 하고 왜 이걸 쓰고 있는지 논리 과정을 지금 이렇게 썰을 푸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내가? 본인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개념 공부입니다. 근데 뭐 설명까지 힘들더라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한 번 이상은 좀 들여다봐야 될 거야. 개념 복습 예를 수학 공부할 때 개념 복습 잘 안 해요 생각보다. 문제를 더 풀기. 근데 그게 잘못된 방식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학원에 뭐 이게 나의 영향을 지대적으로 받은 건 아닌데 이게 노트 만든 거잖아. 건의를 옛날부터 했어 내가. 다른 반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다른 반이 나처럼 이렇게 영상 찍나요? 안 찍죠. 그래서 다른 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다만 뭐 수업 시간에 쓰라고 시간을 줄 수도 있겠지. 요즘 같은 연장 수업 할 때는. 근데 나는 사실 그 개념 노트 쓰는 거에 취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바빠도 집에서 다시 봐. 그렇죠? 찍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자, 바쁜 건 알지만 좀 취지를 공감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x가 q의 제곱근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쓸 때 x는 q의 제곱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문제 없죠. 자, 물론 참고 삼아 얘기하면 저 q가 만약에 음수라면 제곱근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해가 뭐 이것도 쓸 필요 없어. 해가 없다라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 푸는데 해가 없는 경우도 있네. 야,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저번에 첫 시간에 노트 정리할 때 빨간색으로 2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2개 있다라고 써졌죠. 일반적이라는 거는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 중에 하나가 중근이었고 두 번째가 욕해 있어요. 방정식인데 해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생각해봐. 니네 1차 방정식 공부할 때도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해가 없을 때 공부한 적 있죠. 그걸 한 단어로 항등식이라고 불렀었다이? 까먹었지? 항정식. 자, 그래, 네가 그렇게 대드립을 했죠. 자, 아무튼 간에 해가 없을 때를 공부해봤다고 1차 방정식 때. 얘도 있어, 그런 케이스. 자, 물론 모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해가 없다라는 결과는 있었단 말이야. 똑같아. 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거 하지 말자. 너무 쉽다. 에? 아니, 예제가 너무 쉬워서 그냥 하지 마. 안 할게. 자, 이제 여기다 살을 좀 덧대볼게,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거든? x제곱은 q라는 식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 x제곱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 그럼 여기 살을 좀 덧대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안에 x가 아니라 뭔 숫자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어. 살을 좀 덧댔다. 그랬을 때 똑같이 q가 됐어. 그럼 일단 모양을 좀 분석해보자. 좌변 완전 제곱식 우변 숫자, 좌변 완전 제곱식 우변 숫자. 물론 여기 있는 q도 제곱근 개념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x-p의 제곱에 x 더하기 p라는 이 녀석이 누구의 제곱근이라고 똑같이 추정할 수 있어요? 저 노란색 동그라미 한 게 마치 x랑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p가 들어갔다고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x의 제곱, x가 이 녀석의 제곱근이었으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p는 q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어.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뭐 찾는 게 목적이야? x 찾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x 플러스 p는 q의 제곱근이니까 자, 그냥 식을 쓸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하는 거 괜찮니? 괜찮니? 자,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x는 p를 넘겨서 이렇게 쓰는 거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x 찾는 게 목적이잖아, 방정식이니까. 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한 거야?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고 있다. 즉, 제곱근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를 연습 좀 해볼게요. 쉬워, 근데 이것도 연습만 하면. 야, x 찾아보래. 저 방식들.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 누가 누구의 제곱근이야?
2x-1을 제곱해서 3이 됐으면 2x-1은 3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2x-1은 풀마 루트 쓰고 숫자 집어넣는 거였죠. 내가 원하는 건 누구 찾는 거야? 제곱근 찾는 거야? x 찾는 거잖아. 앞에 잘 보고. 그래서 x라고 정리를 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정리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x를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죠. 무슨 개념을 썼다? 계속 제곱근 개념을 써가지고 찾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번호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순서가 좀 보니까 이건 일단 예시에 불과한 거고 x제곱은 q였다가 x자리에 뭔가 살이 덧붙여서 좀 귀찮아졌지. 근데 여기서 더 귀찮아지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수분해 단어 할 때부터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일단 우리 저번에 공부한 그 중근 때문에도 중요한 거고 중근이 생길 때가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될 때인 거잖아. 근데 두 번째가 이거 자체가 완전제곱식이죠. 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 공부는 항상 방어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돼.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무조건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써있겠니? 안 써있을 때도 있지 않겠니? 근데 그분이 심지어 인수분해까지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완전제곱식 는 숫자꼴. 잘 들어. 완전제곱식 는 숫자. 완전제곱식 는 숫자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주어져 있는 식을 이 모양이 되도록 변형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 완전제곱식이 안 써있어요. 그럼 본인이 완전제곱식의 모양이 되도록 식을 변형해. 느낌만 갖자. 모든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있다고. 완전제곱식 괄호 제곱 안 써 있어. 그럼 본인이 저걸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단원의 첫 번째 목표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번호가 4번인가? 잘 봐봐. 인수분해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자, 근데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택할 수 있는 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하셨고 완전제곱식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곱근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야. 근데 주어진 식은 괄호가 없죠? 완전제곱식 없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 모양으로 바꿔야 돼. 자, 이제 오늘부터 연습해야 되는 게 이걸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이제 조금씩 하셔야 돼요. 하는 걸 이제 알려줄게. 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어져 있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었잖아. 그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또 나와. 두 번째 단어이지 이거 또 나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이게 완전제곱식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상수항하고 1차항하고 관계가 어때? 상수항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아야 되는데 암산해봐. 이거 반의 제곱이 얼마야? 16이지? 상수항하고 다르죠? 그럼 완전제곱식 아닌 거야 이건 무조건. 근데 이걸 어떻게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바꾸냐, 그게 애매한 건데 잘 들으세요.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건 여기서부터는 설명 방식이 문제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오늘은 그냥 선생님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 뒤에 이 9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오면 완전제곱식인데? 이건 인수분해 때부터 한 거거든. 어떤 숫자가 오면은 완전제곱식이 돼? 아까 방금 말했잖아. 16이었지. 뭐 여기에 9가 아니라 16이 있었다면은 이건 완전제곱식이지. 자, 이해돼서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원래 주어진 식의 상수항이 9가 있었잖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들어. 빨간색 16이 추가됐지. 왜 넣었어요? 16이 와야지만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야. 상수항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자, 그럼 잘 봐.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일단 당연히 이 식하고 이 식은 다른 식인 건 알겠죠. 이건 상수항이 결국은 25잖아. 다른 식인 거 알겠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조작하냐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방정식이잖아. 근데 방정식이기에 앞서서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에요. 등식이면 등식의 성질도 쓸 수 있어. 뭔지 알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등호각이 성립한다. 곱해도 등호각이 성립한다.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등호가 성립한다. 맞지?
그 중에 뭐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좌변에다가 16을 더했네. 플러스 16이잖아.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좌변만 더하지 말고 우변도 더하. 이렇게 쓰면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식이지. 양변에 16을 더했으니까 동호가 성립해 안 해? 하잖아. 근데 왜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상수항이 이게 있어야지만 누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지. 자, 인수분해 가능하겠음? 바로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잘 들어? 이거 왜 하고 있어? x값 찾고자 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무슨 개념 쓴다 했어? 제곱근의 개념을 써가지고 풀기 위해서 난 이 모양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모양을 다 어떻게 얘기했죠? 완전제곱식 숫자, 완전제곱식 숫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쟤도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좌변에 완전제곱식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직거리 해가지고 생겼죠. 근데 여기 있는 구는 이거 만들 때 필요했니? 필요 없지. 좌변에는 완전제곱식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구를 필요 없으니까 우변으로 넘겨버려. 빼기 9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7 되죠. 자, 정리했더니 내가 원하는 저 파란색씩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지? 좌변은 완전제곱식, 우변은 숫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제곱근 개념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니까 이 녀석이 누구의 제곱근이야? 7의 제곱근이지. 따라서 x-4는 7의 제곱근이에요. 척 쓰는 거야.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쓰는 거야? x 찾는 게 목적이니까 -4까지 넘겨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몇 개 풀어보니까 제가 특징이 어때요? 인수분해 통해서 풀었을 때는 해가 복잡해봤자 분수까지만 밖에 안 나왔다? 루트 나온 적 없죠? 적당한 루트 나온 적 거의 없어요. 근데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하면은 제곱근의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루트를 필연적으로 쓰게 돼. 루트 있잖아. 루트 있잖아. 그래서 요 단원부터는 해가 지저분해. 알겠죠?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야 조금씩.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한 방울에 연습이 안 되잖아. 하나만 더 해볼게. 얘네가 오늘 해야 되는 게 딱 두 종이야.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을 이 모양으로 바꾸는 연습 하나. 두 번째는 근의 공식 외워서 적용하는 거. 딱 두 가지 연습해야 돼. 이 단원. 큰 틀에서 두 개가 다야.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첫 단계 인수분해가 되는가 체크. 안 되지. 그럼 두 번째 이 모양 바꾸는 거. 자, 이 모양 바꾸는 건 이 방식대로 하는데, 자, 예제가 좀 다른 게 있다. 얘는 아까 왜 내가 한 방에 16이라고 썼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자, 내가 말했지만 이 공식의 단점이자 특징이 어땠죠?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저걸 바로 쓸 수 있었지? 저 예제는 어때?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러면 인수분해했다면 어떻게 했니? 묶었지. 요렇게 묶었잖아. 이렇게 묶었잖아. 기억나? 자, 그럼 얘도 그게 되긴 해. 그럼 잘 봐. 인수분해 때는 왜 묶었냐면 3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자, 예제가 이거였잖아. 이거였죠? 인수분해 할 때는 등식이 아니라 그냥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3으로 묶어서, 자, 물론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이게 상수항이 뭔가 숫자가 있거나 문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였는데, 자, 연습만 합시다. 어떻게 했느냐? 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풀이를 했단 말이야. 인수분해 때. 됐니? 자, 이거 는영이었지. 그리고 근데 여기는 방정식, 즉 등식이잖아. 등식이면 물론 묶어내는 걸 해도 되지만 등식일 때는 저 3을 약분도 할 수 있어요. 제거도 할 수 있어요. 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며. 그거를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2차 방정식 풀이야. 잘 들어. 저 3을 날려야 됩니다. 왜 날려야 될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어야지만 이거를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묶어도 되지만 얘는 등식의 성질을 써서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아니면 3분의 1을 곱해도 돼. 자, 3으로 왜 나눠? 3으로 나누면 2차의 개수가 3이 날라가죠. 약간 암산할 수 있지? 자, 이렇게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방식을 하는 거야. 초과차의 개수 1이니까 이제 저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변에다가 결과적으로는 뭐를 더한 거야? 내가 필요한 상수항을 더한 거지. 내가 필요한 상수항 어떻게 찾아?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했잖아. 일로 와봐. 1차의 개수 2니까 반이면 1이고 그 1을 제곱하면 1이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1을 더해.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이제 어디가 완전 제곱식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x제곱부터 플러스 1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저거 보면서 해봐. 오늘 첫날이니까 좌변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남은 거 알겠죠? 필요해? 필요 없어? 이미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우변으로 넘겼다.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1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3분의 4가 돼요. 자, 드디어 내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 는 숫자꼴로 변형을 드디어 했지. 자, 여기까지가 제일 귀찮은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써준 거 노트 정리한 게 살이 하나씩 덧대지고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써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네가 변형해야 된다고. 맞죠? 근데 쟤는 뭐가 차이가 생겼어? 뭐가 더 추가됐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녀석을 나누기 위한, 없애버리기 위한 계산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됐지. 2 이상 추가되는 거 없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 즉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귀찮은 예제는 이 수준이 끝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면서 완전 제곱식이 없는 식.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부터는 풀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x-1이 누구의 제곱근이야? 3분의 4의 제곱근이잖아. 따라서 x는 플러스, 아니 미안,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찾는 건 x잖아. 자, 따라서 근데 이거 유리화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을 못 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유리화 할 수 있지. 루트 3 분자 분모에 곱해가지고 내가 찾는 건 결국 못 찾는 거라고? x 찾는 거라고.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3분의 2 루트 3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얘도 루트가 있어 없어?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끔 보면 애들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야, 아까 풀이 과정이 어떻다고 그랬어? 어떤 2차 방정식을 풀 거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하고 안 되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인데 이거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해를 구하긴 해야 되니까 이 방식을 해봤어. 자, 그럼 논리 과정을 잘 보자. 수학에서의 논리는 앞뒤가 깨져 있으면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건 지식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론상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풀었을 때와 이 방식을 택해가지고 풀었을 때와 같은 x값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걸 한번 보여주는 이유는 잘 봐봐. 인수분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너무 크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때 이 방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는 건 실력이야. 이제는 알았니? 자, 그래서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저 방식을 해본 거지.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자, 또 연습, 세 번째 연습이야. 양변에 뭐를 더하면 될까? 1차항의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3. 그 녀석의 제곱 4분의 9죠. 양변에 4분의 9를 더해. 그럼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야? 1x제곱부터 주황색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2분의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냐?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어떻게 해요? 넘겨야 됩니다. 저면 완전 제곱식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분의 9 빼기 2를 하면은 얼마냐? 4분의 1. 우리 갑자기 안 돼. 4분의 1이니? 자, 그러면 누가 x-2분의 3이 4분의 1의 제곱근인 거지.
절대로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얼마 루트 4분의 1인데 자 차이점을 느껴보자. 이건 루트가 지워지죠. 지워지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하고 정리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죠. 무슨 표현이야 이거? 더한 거랑 뺀 거 한꺼번에 쓴 거잖아. 더하면 얼마야? 2지? 빼면 얼마야? 1이지? 자 근데 이거 정신 차리고 인수분해 해봐.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1등 2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똑같은 답 나오면 제대로 한 거야. 처음 공부할 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는 거 처음엔 좋지. 계산 연습해야 돼. 나도 이렇게 했어 처음에 3학년 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자 무엇보다 이걸 한번 해봤더니 느껴지는 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다 루트가 있다고. 얘는 없지. 왜 없는 거야? 이 방식 안 해도 되는 애니까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 이제 이런 일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 인수분해가 암만 해도 안 보여 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를 구해봤더니 원래 루트가 없네? 그러면 잘못 푼 겁니다. 루트가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경우에서 알겠죠? 이 방식을 쓰면은 인수분해 했을 때는 루트가 없지만 이 방식을 하게 됐을 때는 루트가 원래 생겨야 돼. 근데 해봤더니 이렇게 루트가 안 생겼으면 잘못 푼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삽질한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식을 알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연습해야 돼 우리 저거 이제.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를 구했는데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제곱근 구조로 변형만 하면 해를 구할 수 있는 건 알았네. 루트가 생겨서 조금 귀차니즘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를 구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이 계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공식을 하나 만들었대요. 자 그게 근의 공식인데 자 좀 쓸 게 많아서 이거 다 지우고 쓸게. 이거 하고 쉴 거야. 잘 봐. 최순실 공식. 정치 발언을 참가하세요. 둘이 손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도 안 되는데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앉아. 좀 늘었던데. 자, 근의 공식 한번 합시다. 두 개가 있어. 자, 일단 근의 공식은 지금 설명한 거 무슨 방식이었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라고 했죠? 계산을 지금 한 5문제 정도 해봤지. 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자 2차 방정식 풀이를 계산을 쭉 했는데 그거를 그냥 공식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아까 했던 거 그냥 하기 좀 싫었는데 저거 알면은 안 해도 되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반은 맞고는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때에도 근의 공식 오늘 공부하는 거 쓴다?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때 근의 공식 쓰는데 그때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과정 안 써. 중3 때만 쓰는 거야. 그럼 반은 틀린 건 뭐야? 중3 때 시험 공부 안 할 거니?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니?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3 때 한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2개 연습 다 해놔야 돼. 공식도 공부해야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3학년 때는 2개 다 해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땐 이것만 써. 그러니까 결국에 딱 틀이 2개야. 고등학교 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근의 공식. 중학교 땐 뭐 결과적으로는 얘까지 3개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근의 공식을 더 많이 써. 근데 중3 때에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도 알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아무튼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를 공식화를 했대요. 자, 아까 방금 푼 것 중에 자, 요식 하나 있었어요. 이때 니네 영상 보면서 노트 정리를 할 거니까 자, 그냥 이따가 연습 삼아 한꺼번에 쓰는 게 낫겠다. 자, 봅시다. 공식화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공식화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럼 그거를 식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니네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 지금 공식을 증명하는 거거든. 증명은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강조를 많이 했죠. 잘 보세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할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지. 첫 단어에서 2차 방정식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 한번 했죠. 자, 그럼 아까 풀었던 거를 좀 머릿속에 추정을 한번 해보자. 아까 예제가 뭐였더라? 자, 요건 노트 정리할 때 쓸 필요 없다. 니네 영상에 이게 노트 정리가 되어 있겠지? 저거랑 매칭시키면서 한번 해보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양변을 최고차항 계수로 나눴어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쟤도 나눠. 양변을 A로 나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A분의 BX 그 다음에 A분의 C는 0 이렇게 되지. 보면서 하면 돼. 노트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자, 나눈 거 썼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최고차항에서 1이 됐지? 쟤도.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 1차항에서의 반의 제곱인 1이었다. 양변에 더했죠? 최대 더하는 거야. 자, 근데 얘네 좀 문자가 많으니까 잘 보셔요. 뭐를 더하면 되느냐? A분의 B가 1차항의 개수죠? 그 녀석의 절반. 얼마? 2A분의 B. 이거를 제곱한 걸 양변에 더한다라는 거였잖아. 보면서 하면 돼. 자, 1을 더했어. 이게 누구셔?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아까 어떤 식으로 된다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 했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가 인수분해 돼? 여기서부터 빼고 제곱을 빼버리면 안 되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해? 이거 x의 제곱이고 요거 1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한 거였잖아. 맞지? 그럼 저거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데 x의 제곱이고 요 녀석의 제곱이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으로 노란색 괄호친 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어떻게 했어요? 우변으로 넘겨서 더했죠. 똑같이 하는 거야. 자, 3분의 4지? 그럼 쟤도 넘겨.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지금 우변에 요거 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더해야 됩니다. 문자가 많으니까 조금 귀찮아져요. 잘 보세요. 이거 제곱해보세요. 지수법칙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지. 여기다 뭐 더해야 돼? a분의 c 넘긴 거 더해줘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지. 자, 통분 좀 합시다.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4a 제곱분의 뭐로 통분해야 돼? 4a 곱해야 되죠? 4ac 맞나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쓴 게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쓰느냐? 누가 누구의 제곱근이라는 거요? 요게 요 녀석의 제곱근인 거잖아. 자, 따라서 그대로 쓸게. x 플러스 2a분의 b가 이 녀석의 제곱근이니까 자, 요것만 지웁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써서 누구 집어넣으면 돼?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똑같이 할게. x 플러스 1이 이 녀석의 제곱근이니까 뿔마 루트 집어넣는 거잖아. 자, 구조가 완전 같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럼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1 넘기면 답이죠? 1 넘기면 그럼 여기에서 x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2a분의 b 넘기면 답이죠? 잘 들어. 요건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울게. 야, 넘겼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뿔마 루트를 쓰는데, 자, 사실 루트는 정리가 가능한 애는 정리를 무조건 해줘야 돼. 약분 안 한 거랑 동일한 거라서. 이거 루트 뭐 정리돼? 잘 찾아봐. 분모의 4a 제곱이 2a의 제곱이죠? 그럼 잘 들어. 루트 2a 제곱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야. 분모에 있는 게 루트 안에 거 제곱이지. 정리가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건 사실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 이렇게 해도 돼? 분모만 루트 정리한 거예요. 루트 안에 거 제곱이라서 저렇게 막 해도 돼요?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 대답하면 음료수. A도 제곱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제곱이잖아. 그래? 아 심각하다. 2A의 제곱이잖아. 제곱을 당하고 있는 녀석이 2A잖아. 네.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근데 뭐가 잘못됐어? 이건 맞아. 근데 체크 안 한 게 하나 있어. 그거 찾잖아. B요. B의 제곱. B의 제곱. 왜 자꾸 위에 봐. 얘만 보면 돼. 아 2A가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냐고 묻고 있는 거야. 이걸 대답하면은 제곱근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되나요 안 되나요로 대답하라고요. 된다고요. 아 계산은 맞다니까? 네 근데 근데 이걸 이렇게 바로 바꿔도 되냐고. 플러스 음수. 풀이 과정상 뭔가 빠진 게 있잖아.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야죠. 왜 얘가 말한 거 얻어 걸려서 대답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죠. 그게 정답이야. 맞잖아요. 자,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무슨 뜻이야? 안에 거 제곱은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랬지. 지금 이렇게 쓴 건 무슨 계산을 한 거야? 그냥 나왔잖아. 그냥 나왔으면 양수일 때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질문 던지고 싶은 건 이거 양수야? 아니요. 모르지 않니? 모르죠. A의 부호는 알아? A 어디 있어? 제일 첫 줄에 최고차항의 개수였잖아. 2차항 개수였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닌 건 알겠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건 양수일 때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원칙적인 설명은 이걸 이렇게 바로 바꾸는 건 A가 양수일 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음수일 수도 있잖아. 지금 말한 거 뭔지 알겠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지. 0은 안 되고 A의 부호는 양수인 경우 또는 음수인 경우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 논리과정 설명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 얘기 지금 은근슬쩍 많이 얘기하지. 얘네가 경우에서 공부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다 따져봐야 돼. 몇 가지가 생겨요?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나 그런 거고 개수는 적어졌지만 각각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씩 따져나가는 게 수학적인 논리과정이란 말이야. 그게 어려워. 고등학교 심화 과정은 더 심해. 개수도 많아 심지어. 풀이를 하나를 하는데 5개 넘게 푸는 것도 있어. 고등학교 심화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사전 연습을 증명할 때부터 하는 거야. 그래공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선생님 나가네. 노래 불러서 배우면 저쪽 초등학교 예비 중인 애들 같은 거. 에? 초등 영재반이 우리 보다 지금 빨라. 와. 예비 그렇구나. 예비 중인 그러니까 1년 뒤에 후배들. 이런 보다 지금 빨라. 걔네 지금 아, 2차 항상 지금 있어. 얼마 전에 지난주에 2차 방정 하는데 근해공식 노래 부르면서 외우던데. 뭐라고요? 근해공식 노래가 있어요. 불러주세요. 쉬운데? 불러주세요. 유튜브 쳐봐. 아 숙제로 그거 감상문서 좋아요. 추가 숙제인데. 아 그건 안 좋죠. 자, 그럼 알겠죠? 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지. 그러면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식이 어떻게 돼? 근데 이 공식이 아깝다. 아직 갑자기 배고프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지. 문제집에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원래 이렇게 공부해야 돼. 문제집엔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냥 써 있어.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야. 자, 반이 틀린 이유는 이 차이점 때문이에요. 이 차이점 때문이에요. 근데 왜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그닥 언급을 안 하고 있느냐? 잘안 이식하고 이식 비교 좀 해볼래?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식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은 요것만 계산한 거야.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계산하면은 식이 어떻게 돼? 뿔 마면 마이너스지. 근데 마면 어떻게 돼? 플러스잖아. 이거. 그럼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된단 말이야. 계산 알겠어요? 계산이잖아 지금 거는.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식, 즉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위에 거랑 아래 거가
같은 식이야. 왜 같은 식이야? 얘는 플러스 루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를 언급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다음에 플러스 루트를 언급했을 뿐이지 뿔마 앞에 있는 숫자가 완전 같죠. 부호만 맞불 뿔마만 다르죠.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집에는 구분을 따로 안 짓고 그냥 이거입니다 라고 하나만 써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설명 과정상 체크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거입니다. 알겠어요? 네.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루트 안에 거 제곱이 중3 쳤다는 얘기잖아.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시면 해서 원래는 표현상 다른 표현으로 전개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좀 알고 가자. 알아야 돼 이거 원래. 알았죠? 개념 없는 공부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수건 음수건 같은 식인 거지. 괜찮니? 자, 그래서 따라서 니네가 이제 오늘부터 외워야 되는 근해 공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요. 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보니까 분모가 둘 다 2a로 시작하는 거 알겠죠? 통분이 자체적으로 돼버렸어. 그래서 보통 니네가 외우는 근해 공식은 통분이 되어 있어요. 자, 분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거 외워야 돼. 2a 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맞불이나 뿔마나 같은 거라 했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뿔마를 먼저 써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2의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자, 요게 니네가 AC. 고3 때까지 외워야 되는 근해 공식. 박근혜 공식. 그렇죠? 꼭 외워야 되는 거고 식이 하나 더 있다 했잖아. 그게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고 연습 하나만 하고 시작. 자, 봐봐. 짝수 공식은 왜 만들었냐면 번호를 안 썼네. 짝수 공식은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자, 언제 쓰느냐? 1차의 개수에 주목해야 돼. 의 개수가 부호 상관없어 짝수면 쓸 수 있어. 자, 증명해 줄게요. 그럼 증명은 누구부터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 자, 1차의 개수가 저쪽 식에서 누구야? B지, B 잘 들어? 되게 쉬워 이거 사실. 그래서 B가 짝수라는 건데 야, 짝수를 식 표현할 때 내가 한 번이 아니지 여러 번 보여줬는데 짝수를 표현하는 식의 대표적인 게 뭐였니? 몰라요. 짝수는 2를 무조건 소인수로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뭐뭐뭐라고 표현을 많이 해. 근데 이제 문제집에 나온 표현은 어떻게 써있냐면 짝수라 그랬죠? 근데 그 짝수가 여기서 즉 2 곱하기를 표현할 건데 여기다가 쓸 뭔가의 표현이 B에서 탄생한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B 똑같이 쓰고 구분을 지어. 이렇게 점을 찍어. 자, 부를 때에는 프라임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미분대 쓰는 거고 모양만 같을 뿐이지 의미는 완전 달라. 미분대 쓰는 게 프라임이야. 근데 그냥 기호 같으니까 모양만 같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차 개수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짝수 표현이 가능한 경우, 즉 짝수인 경우는 짝수 공식을 쓰는 게 좋대. 왜 그러냐? 자, 확인해 볼게요. B 대신에 짝수라는 뜻의 이 의미를 대입을 하면. 자,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다 이거. 잘 들어. 2a분의 B 대신에 2b 프라임 집어넣는 거예요. B 대신에 2b 프라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왜 짝수일까를 따로 공식이 만들었냐면 잘 봐봐. 암산 좀 해봅시다. 이거 4 곱하기 b 프라임의 제곱 맞니? 얘랑 뭘로 묶여? 4로 묶이지. 이해됐니? 그거까지 써볼게. 그거까지. 루트 안에 있는 두 항이 4로 묶여.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자, 그럼 이거 제곱분 계산이잖아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탈출할 수 있죠. 2의 제곱.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루트 안에 이렇게 정리가 좀 됐는데 왜 짝수일 때 쓰느냐? 약분이 가능해. 약분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바뀌어. 분모가 다르다. 약분이 돼버려가지고 분자도 다르다. 마이너스 B였는데
2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b인데 또 심지어 프라임이야. 모양이 달라요. 뿔마 루트 2가 날라갔으니까 루트 안에 뭐가 남아? 얘를 b 프라임의 제곱이야. 이게 주황색이 누구셔? 짝수 공식. 야, 그럼 일단 차이점. 분모 다르죠? 2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b랑 아래에 있는 뭐가 달라졌어? b 프라임으로 바뀌었지. 야, 그럼 b 프라임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뭐야 이건? b 프라임이 누구셔? b 프라임을 두배한 게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b 프라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게 b 프라임이지. 이해됐어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한글로 외워. b 프라임 뭐라고?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이야. 그냥 b를 넣으면 돼, 안 돼? 짝수 공식에서는 안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만 넘어가자. 증명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약분이 되는 과정이 생겼지. 이게 실질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쓰면은 이걸 썼을 때 약분이 되는 식들이 짝수일 때만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싫어서 공식 하나 만든 거야. 그러면 짝수 공식이 되는 문제는 이걸 쓰는 게 계산이 어떨까? 좀 나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선생님, 이걸 꼭 써야 되나요? 사실 이건 선생님마다 대답이 다른데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이것만 외워서 열심히 연습해도 중학교 때 괜찮고 고등학교 때는 같이 외워 이러는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우리 반은 3월부터 고등학교 거를 할 거라 어차피 그때 가면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외우자. 알았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이 하나가 아니라 짝수일 때까지 총 공식을 2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거 연습 한번 하고 싶어. 야,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였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를 하던지 저걸 외워서 쓰면 되는 거겠네요. 자, 오늘 안 외웠으니까 보면서 합시다 우리.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아까 했던 예제거든? 아, 좀 바꿀게. 회를 구하고 싶어. 자, 몇 가지 방법을 저걸 풀 수 있는지 우리 정리만 하고 시작. 첫 번째, 저식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잖아. 되잖아. 쉬는 시간 없애버린다. 정신 안 차려? 되잖아.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이걸로 준비한 거야. 자,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 괄호 중근 쓰는 거 맞지?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디션이 지금 안 좋으시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 라고 대답했을 때 뭐를 해야 돼? 제곱근 구조를 만들어야 돼. 자, 제곱근 2차, 자, 그냥 식으로 쓸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꼴로 변형해서 풀어요. 자, 총정리하는 거야 지금 오늘 하는 거.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 다시 7번째 연습한다. 요거 하고 실 거니까 잘 들으라고. 자, 그럼 저식 어떻게 했어요 아까? 처음에 최고차의 개수로 나눴죠. 이유는 1이어야지 편하니까. 자, 양변을 9로 나눠. 9분의 6 9분의 1. 그 다음에 양변에 내가 뭐를 더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것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뭐 한다? 더한다. 6번째 연습하는 거야. 자,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어떻게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랬고 9분의 1은 필요 없으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 우변으로 넘겼어. 사라져요? 자, 근데 사라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알겠어? 숫자가 남아있으면 제곱근 개념을 쓰면 예를 들어 숫자가 이렇게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 x-3분의 1이 3의 제곱근이니까 루트가 생겨버려. 근데 아까 우리 경험했잖아.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은 이 방식을 하면 루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루트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있으면 안 돼. 9분의 1 넘어가니까 약분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0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는 0이면 여기가 3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지. 아닌데 는 0이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정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죠. 다른 식이라고 생각하면 죽는다 진짜 이거. 같은 식이지?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루트가 안 나왔으니까 아 인수분해 되는 거였네 라고 대가리를 한 대 탁 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아, 인수분. 자, 근데 다른 방식 이제 뭐 공부했어? 근해 공식도 된다라는 거 공부했잖아. 그럼 똑같아. 저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면은 불안한 일이 뭐가 펼쳐져? 안 해도 될 고생을 해야 돼. 식이 복잡하잖아. 식이 복잡하잖아. 근데 심지어 얘도 근해 공식 쓰면 루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볼게. 자, 이건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잘 보자. 바로 그냥 x값을 구하는 게 근해 공식이야. 변형 과정 한다 안 한다? 저거를 함축한 거야, 이거 함축한 거. 자, 그럼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2a분의 자, 처음이니까 써줄게. a, b, c가 누구야? a는 2창의 개수고 A, B, C가 b는 1창의 개수고 c는 상수항이었죠. 아까 a, b, c가. 자, 그럼 보면서 집어넣으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플러스 6이 되지?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루트 안에 보시오. 36. 루트 안에 보시오. 지워지죠? 루트 안 나온다 그랬잖아. 당연히 지워져요. 루트 0이지? 지워져. 18분의 남은 숫자 보면은 18분의 6이고 루트가 0이니까 뿔마도 지워지겠죠? 18분의 6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나왔지? 당연히 나와야 돼. 신기해라. 자, 그래서 풀이가 무려 3개나 있네. 이렇게. 자, 근데 또 있지? 아니요. 얘도 돼. 왜 돼? 이거 언제 쓸 수 있어요? 짝수일 때.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다잖아. 짝수죠? 내가 아까 부호되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짝수야. 그러니까 얘는 짝수 공식도 돼. 자, 아니었으니까 보면서 해. 오늘. 9분의 그러면 이제 뭐를 갖다 써야 돼? b를 쓰면 안 되고 b 프라임 즉 절반이라고 그랬죠. 절반 1창의 개수의 절반. 자, 그래서 b 프라임을 갖다 쓰는 거야. 3. 자, 됐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자, 그럼 어떻게 돼? x는 a분의 자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ac가 아니고 지워버렸지만 4ac가 아니고 그냥 ac예요. 4ac 아니라고. 9. 자, 그럼 마이너스 a 아니 9구나.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지. 루트 안에 숫자 어떻게 돼? 또 지워졌지. 루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9분의 3 남는 거 알겠죠? 3분의 답을 1. 3분의 똑같이 적습니다. 와. 자, 이렇게 방식이 4가지씩이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무조건 이걸로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야.